네, 반갑습니다. 엑셀 장인 찰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님 중에 제 강좌 중에 그 미드하고 파인드라고 하는 그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를 응용을 해서 그 이제 인치하고 피트로 표시된 두께, 폭, 길이에 대한 내용을 좀 환산하는 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그 예제로 보내주신 파일인데 이게 아마 그 건설 쪽 이런 데서는 이 피트하고 인치를 많이 사용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사이즈가 이 X를 기준으로 여기 X를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그 두께, 그 다음에 폭, 길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두께를 열로, 그 다음에 폭을 1로, 그 다음에 길이를 1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단위가 그 밀리미터인 반면에 여기는 처음 보는 이런 생소한 기호들이 조금 보이죠. 이게 이제 피트하고 인치 기호인데 이 기호를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피트하고 인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 피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기호로는 요렇게 어포스트로피처럼 생긴 요거 하나를 기호로 쓰고요. 이제 인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렇게 우리 그 큰 따옴표처럼 생긴 두 가지 이렇게 기호를 쓰게 됩니다. 피트는 예전에 그 왕들의 그 발 크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몇 자 이런 것처럼 피트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1피트는 이제 12인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뭐 인치로 그냥 통일해서 쓰면 되는데 이걸 피트하고 인치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0에 5 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0피트에 5인치입니다. 그러니까 5인치니까 그냥 요거는 5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피트에 5인치다 이러면은 여기 1피트잖아요. 그럼 1피트니까 1피트 5인치에 해당이 되는데 1피트가 12인치니까 12 플러스 5인치가 되고 결국에 이거는 17인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피트하고 인치를 같이 조합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6피트 그 다음에 3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2인치 이런 식으로도 이걸 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6피트에 3.5인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0.5가 되겠죠. 1 나누기 2니까.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12 곱하기 6이니까 12 곱하기 6에 더하기 3.5인치를 한 게 요거의 환산수가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수가 들어간 경우가 없는데 이게 인치 같은 경우에 뭐 1 나누기 4 인치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인치의 계산에 있어서 이게 분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이게 정수만 있는 경우 요 경우가 사실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조금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피트하고 인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렇게 정의된 문자열을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엑셀 매크로 VBA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심플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번에 강좌는 엑셀의 기본 함수를 가지고 이것을 분리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도 찾아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글자를 이 피트하고 인치를 밀리미터로 환산해주는 강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강좌 내용이 좀 시간이 길 겁니다. 한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하시는 누군가는 이 변환 작업에 있어서 매번 이걸 손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 20분, 30분의 강좌가 엄청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 강좌를 좀 올리고 있고요. 또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이렇게 텍스트 분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이 강좌가 분명히 많은 팁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길지만은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이즈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를 조금 적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피트, 이 기호와
인치에 대한 기호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례를 잘 보면은 요게 이제 피트 기호지 않습니까? 요게 피트 기호고 얘도 피트 기호고 얘도 피트 기호인데 이 피트 기호가 지금 세 가지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생긴 모양, 요렇게 생긴 모양, 요렇게 생긴 모양. 그리고 인치도 요렇게 생긴 모양, 요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요렇게 모양이 다르게 되면은 이게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컴퓨터가 이게 어떤 건지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일단 피트하고 인치의 기호 통일을 해주겠습니다. 기호 통일 해주겠습니다. 자, 기호를 통일시켜 줄 건데, 기호를 통일시켜 줄 때 일단 여기 있는 이상하게 생긴 이 기호를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해놓고요. 자, 여기다가 substitute라고 하는 함수, 이 함수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꿀 문자가 포함된 요 B3 셀을 지정을 해주고, 올드 텍스트, 기존에 바꿔줘야 될 문자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서 요 문자를 바꿀 거다라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문자로 통일시켜 줄 거냐면은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작은 따옴표, 요 작은 따옴표로 통일을 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요 기호가 이 작은 따옴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요 피트 기호도 작은 따옴표로 통일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 substitute 함수를 다시 한번 쓸 건데요. 여기 컴마를 눌러서 요 기호를 동일하게 왼쪽 엔터키 왼쪽에 있는 요 기호를 요 기호로 바꿀 거다. 이렇게 중첩으로 써주시고 엔터키를 쳐주시면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있는 피트 기호가 요 기호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치 기호, 요거 인치 기호만 바꾸면 되겠죠. 컨트롤 C 해서 동일하게 서브스티튜트를 한 번 더 써줄 겁니다. 서브스티튜트를 한 번 더 쓰고, 자, 여기서 컴마 눌리고 요 기호를,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이 큰 따옴표를 4번 연속 썼거든요. 이 큰 따옴표에 요거 시작과 끝은 이게 이 안에 있는 게 문자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 안에 큰 따옴표를 쓰려면 큰 따옴표 2개를 써야지 이게 큰 따옴표라는 기호구나라는 걸 인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 4개를 써야지 큰 따옴표를 지정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엔터키를 쳐주시면은 여기 있는 이 7 다음에 있는 요 인치 기호가 지금 큰 따옴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호를 일단 통일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가 통일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X를 기준으로 두께, 폭, 길이를 나누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X를 기준으로 이 앞에 거하고 중간 거하고 맨 뒤에 거 이렇게 세 개가 두께, 폭, 길이거든요. 두께, 폭, 길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나누기 앞서서 일단 이게 이제 2단계가 되겠죠. 2단계. 첫 번째 X의 위치를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 X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find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건데요. find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글자, 이 X가 여기 텍스트 안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넘버는 제일 첫 번째부터 우리가 찾을 거니까 이렇게 1이라고 지정해서 엔터키를 쳐주면은, 자, 이걸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있고, 얘는 8번째에 있고, 얘는 7번째에 있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X의 위치가 나오죠. 자, 두 번째 X의 위치는 동일하게 find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X의 위치를 찾을 건데, 여기 있는 글자 중에 아까 스타트 넘버를 우리는 1이라고 쳤지만 요번에는 요 첫 번째 X의 그 다음 번째,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줘서 여기 다음이니까 이건 4가 되고 9가 되고 8이 되고 여기 있는 숫자에 플러스 1 해주게 되면은 두 번째 X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의 위치가 6만큼 있고 얘는 11번째 있고 얘는 10번째 있고 이렇게 첫 번째 X와 두 번째 X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X의 위치의 기준으로 이제 미드 함수를 써서 두께를 한번 빼낼 건데요. 두께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첫 번째 X가 있는 바로 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1부터 여기 전까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id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통일로 쓸 건데, mid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지정한 이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위치에서 시작과 몇 글자를 갖고 올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첫 번째부터 몇 글자를 갖고 올 거냐? 바로 첫 번째 X가 있는 이 위치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위치 -1까지를 가지고 오게 되고 엔터키를 쳐보면은 여기 1피트를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쭉 밑으로 당겨 보시면은 여기 X의 위치에 따라서 그 전에 있는 두께의 위치를 갖고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폭의 위치도 동일하게 미드 함수를 제가 써줄 건데, 여기 있는 글자에서 첫 번째 위치는 우리가 첫 번째 찾은 X의 위치 그 다음 줄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줄에 있는 거. 자, 그리고 저 오른쪽 당길게요. 자, 그리고 몇 개의 글자를 갖고 올 거냐.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두 번째 있는 X 길이에서 첫 번째 있는 X의 길이만큼을 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고, 여기서 -1을 더해주면은 이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 요거는 두 번째 있는 X에서 첫 번째 있는 X를 빼서 거기서 1만큼 더 빼주면은, 자, 여기 중간에 있는 폭의 길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지고 와졌죠. 자, 마지막으로는 길이를 갖고 올 건데, 동일하게 미드 함수를 써서 여기 글자에서부터, 자, 이번엔 두 번째 있는 X의 그 다음 칸부터 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X의 그 다음 칸부터 몇 개 글자를 갖고 올 거냐인데, 이거는 요 길이가 충분히 큰 만큼을 지정을 해주면 돼서, 저는 그냥 막 30개 이상 넘을 건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여기 뒤에서부터 30개 글자를 갖고 와라 그러면은 작으면 작은 만큼 30개 이내의 글자를 다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은 두께와 폭과 길이까지 이렇게 값을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2단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일단 완료가 됐고요. 요거는 일단 제가 좀 숨겨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폭과 길이 요것도 숨기고 두께를 기준으로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를 가야 될 텐데, 3단계는 이제 피트를 기준으로 피트 값을 이제 분리를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두께가 요 피트를 기준으로 피트 값만, 인치 말고 피트만 일단 갖고 올 건데, 피트 같은 경우는 값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정수가 있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피트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위에는 피트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피트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피트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피트가 있는 경우, 여기는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피트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find라고 해서 요 피트 기호, 요거 이제 우리가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는 작은 따옴표를 썼는데, 요거를 여기 F3에서 찾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보시면은 요 피트가 있는 거는 2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왔죠. 두 번째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이런 에러가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날 경우 if 에러라고 하는 함수로 얘를 감싸서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요걸 0이라고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당겨 보면은 얘는 2가 됐고 얘는 0이 됐죠. 그래서 피트 값이 없는 거, 요거는 0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if 요게 만약에 0이라는 말은 if로 요 값이 0이라는 말은 여기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트가 없는 경우죠. 피트가 없는 경우는 0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mid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 왼쪽의 글자에서 몇 개 글자를 갖고 와야 되냐면은 요 피트 기호 바로 왼쪽에 있는 글자만큼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1부터 그 다음에 find의 피트 기호를 여기서부터 여기 글자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찾은 만큼, 그럼 여기 요 글자는 2가 될 테고 1에서 2 한 자리만 갖고 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면은, 자, 여기서 F3의 글자에서 여기 find 찾은 거에 -1을 해줘야지 이 피트 기호가 빠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됐죠. 그러면은 여기 -1까지 익으면 요 기호를 빼고 피트 값을 분리를 한 거고, 지금 이게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된 거는 얘는 문자로 지금 값이 된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된 거는 숫자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로 된 거를 숫자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결과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오른쪽으로 쭉 배치가 됐죠. 그래서 피트 값을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피트, 여기는 피트가 없으니까 피트 값은 0인 게 되겠죠. 그래서 피트 값을 3단계에서 분리를 해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인치를 기준으로, 큰 따옴표를 기준으로 인치 값을 이제 분리해내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값을 잘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인치가, 지금, 일단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인치가 있는데, 인치의 경우가 세 가지 케이스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만, 정수만 있는 경우하고, 정수하고 분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수만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첫 번째로는 일단 인치가 없는 경우도 있죠. 지금 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인치가 없잖아요. 인치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인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인치가 있는 경우인데, 인치가 있는 경우는 2-1에서 정수만 있는 경우와 2-2에서 정수와 분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3에서 분수만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이런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순서별로 케이스를 나누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그 복잡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도 사실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케이스별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훈련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치 값을 4단계에서 인치 값을 나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인치가 없는 경우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가 인치가 지금 없죠. 그래서 인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일단 find 함수를 써서 요 큰 따옴표를 하려면 이게 4개 써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큰 따옴표가 있는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부터 큰 따옴표가 있는지. 지금 얘는 큰 따옴표가 없으니까 에러가 터졌죠. 여기가 에러가 터졌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터지는 경우는 if 에러라고 해서, 에러가 터진 경우는 0이라고 표시를 해줘라. 여기 if가 아니고 if 에러죠. if 에러 해서 여기서 에러가 나면은 0으로 표시를 해줘라. 그럼 얘가 이제 0이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못 찾은 경우, 인치가 없는 경우는 0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치가 없는 경우, if라고 해서 이게 0인 경우는 값이 없기 때문에 0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인치 표현을 해줘라. 일단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인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0으로 표시가 됐고, 나머지는 인치 표현을 이제 해주는 구문을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임시적으로 여기 인치 표현을 해주는 구문을 넣겠습니다. 얘는 일단 배제하고 요 밑에 케이스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mid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올 건데, 어디서부터 갖고 올 거냐? 일단 find 함수를 써서 여기 글자에서 그 인치, 피트 기호를 찾은 거에 그 다음 번째 줄부터 30개 글자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얘는 뒤에 값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표현을 못했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 피트 다음부터 갖고 오니까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얘네들은 에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에러가 날 경우에는 그냥 이 값을 그대로, F3의 값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쭉 당겨 보면은 얘는 값이 없으니까 그냥 못 갖고 왔고, 값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갖고 왔고, 얘는 여기 있는 뒤에 값 그대로를 갖고 온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값만 이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substitute 함수를 써서 마이너스 값을 없는 공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백 표시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 인치 기호만 빼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substitute 함수를 쓰고, 여기서 인치 기호를 공백으로 4개를 이렇게 2개로 하면 공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당겨보면은 공백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자, 우선 여기 있는 우리가 아까 수식했던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까 여기 인치 표현이라고 하는 요거 대신에 요걸 넣어주면은, 수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요걸 당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잘 보십시오. 1 나누기 2 그리고 2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2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기를 곱하기 1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엑셀에서 자동적으로 이 분수를 0.5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5가 되는 거죠. 얘도 요거 곱하기 1을 해주면은 4.5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로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걸 복잡하게 계산 다시 또 처리를 안 해줘도 이렇게 바로 소수점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쭉 곱해보면은 여기 1 나누기 2라고 돼 있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1 나누기 2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0.5라고 나오는데, 근데 1 나누기 2라고 하고 그냥 엔터키를 치면은 1월 2일이라고 이게 나타나면서 이 1월 2일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날짜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가 그 엑셀 강좌 하나 올린 거 거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 날짜가 43,832라는 숫자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1 나누기 2가 1월 2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얘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곱하기를 할 때 처리를 하나만 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값이 뭐 한 여기에 3만보다 크다. 그러니까 날짜 형식이면 이게 거의 이제 만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3만보다 크다. 혹은 그냥 만이라고 해줄게요. 만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요걸 그대로 표현하지 말고 요거를 0 하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0 하고 한 칸 띄우고 요거 엔드 기호를 쓰고 여기 있는 글자를 표현을 해줘라. 그리고 만보다 크지 않다면은 그냥 얘 자신을 제2,3을 표현해주라.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지금 만보다 크죠. 그래서 요걸 쭉 당겨보면은 여기는 만보다 크기 때문에 0이란 걸 넣고, 우리가 아까 0이란 걸 넣고 한 칸 스페이스바 넣고 제2,4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0 이렇게 되고, 얘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니까 2, 1 나누기 이렇게 되죠. 요 상태로 한 요 if문을 가지고 다시 곱하기 1을 처리를 해주면은 얘도 아까 우리가 이상하게 표현됐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0.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로 표현을 해주고, 요 수식을 사실 복사를 해서 또 여기 안에 넣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인치 1 하고 인치 2 최종 이렇게 중간 단계를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단계하고 4단계까지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완료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 피트와 인치를 더하는 단계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1피트는 12인치죠. 그래서 5단계 인치로 통합을 해줍니다. 인치는 피트 값 곱하기 12가 되겠고요. 여기는 혹시 모르니까 갈로로 이렇게 해주고, 더하기 인치 최종 값을 더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께 같은 경우는 얘는 1피트이기 때문에 12인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인치니까 4인치 그대로, 이렇게 얘는 1 나누기 2인치니까 0.5인치 이렇게 계산이 된 걸 볼 수 있고, 마지막 6단계에서는 단위를 인치에서 이제 밀리미터로 변환을 해주면은 이제 종료가 되겠죠. 6단계 인치인데 요게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이 변환은 conver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convert 여기 숫자를 여기 인치 기호를 이렇게 밀리미터로 바꾸겠다. 이렇게 인치를 밀리미터로 바꾸겠다.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은 밀리미터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304까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4단계, 5단계까지 작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숨겼던 걸 좀 취소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두께폭 길이 중에서 두께에 대한 것이 나왔죠. 자, 요거 두 개를 일단 잘라낼게요.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러면은 왼쪽에 이제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두께 인치가 나왔죠.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삽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폭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해서 폭에 대한 게 나왔고요. 요만큼 복사를 해서 삽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인치에 대한 게 나왔죠. 길이에 대한 게 나왔죠. 색깔을 요거 2단계 요거는 지워주고, 여기 폭만큼을 노란색으로 하고, 길이만큼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고, 마지막 길이 부분을 이런 색깔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숨겼나요? 두께를 숨겼구나.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두께 인치로 바꾸고 폭을 인치로 바꾸고 길이를 인치로 바꿨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맨 마지막으로 이제 숨겨야 되니까 두께 밀리미터, 그 다음에 폭 밀리미터, 그 다음에 인치 밀리미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얘는 요거죠. 그 다음에 폭은 요거죠. 그 다음에 인치, 폭이 아니고 길이죠. 요거는 폭하고 길이.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당겨주고요.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 2단계부터 다 돼야 되니까, 자,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충분히 많게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제가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단계 앞에 있는 단계는 다 숨겨 버릴게요. 자, 숨겨 버리고, 그럼 아까 이제 구독자분께서 주셨던 문의, 요거 같은 경우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값을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길이에서 에러가 났네요. 왜 에러가 났지? 길이에서 에러가 났네요. 왜 에러가 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치 최종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데, 인치에서 이 기호가 안 바뀌었네요. 이 기호가 왜 안 바뀌었지? 기호 통일해주는 요거를 안 쓰고 값을 바로 썼군요. 네네네. 네, 잘못했네요. 자, 요거를 지우고, 이것도 해줘야죠. 기호 통일해주는 요거를 해주고, 실제로 그래서 여기까지를 숨겨야 되네요. 아까 1단계까지를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를 일단 숨기고, 자, 이 값을 여기다가 붙여놔야 되죠. 그래야 기호 통일이 되니까. 자, 기호 통일이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또 에러가 났죠? 자, 인치인데 1피트. 여기 보면은 기호가 다른 모양으로 생긴 기호가 하나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호 통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좀 이렇게 생긴 모양은 또 처음 봤네요. 요거 모양을 다시 반영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럼 1단계에서 서브스티튜트를 하나 더 걸어줘야겠네요. 서브스티튜트에 요 기호를 요거는 피트로 변환을 하겠다. 여기도 에러가 사라졌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 해서 숨기면은 이제 작업이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꺼번에 이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피트가 환산이 된 거죠. 값은 제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하지만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두께폭 길이의 값이 들어왔을 때 밀리미터로 한꺼번에 환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엑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at happened to us? What happened to all the love we always took for granted? Are we stranded? Is it too late?